네, 이번에는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또 저의 생각, 저의 어떤 현재 상황, 경험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야마다님이신데요.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민티런님, 예전에 평소 러닝하실 때 심박수가 160에서 170 넘어가신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사람보다 심박수가 높은 편이라서 1년 동안 존3 러닝을 80%, 스피드 20% 정도로 했는데요. 평소 심박수가 5 정도만 떨어지더라고요. 가족력에 부정맥이 있어서 유전력은 극복할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혹시 심박수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심박수 제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이제 160, 170은 그냥 운동의 평균치이고요. 맥시멈은 예전에는 한 200까지도 저는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바다님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가민 데이터, 예전 가민 데이터를 한번 어제 저녁에 살펴봤거든요. 심박이 기록되기 시작한 게 제가 한 2010년 중반 정도부터요. 2010년, 15년인가 14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부터 심박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쭉 한번 봤는데요. 2010년 중반에는 제가 달리기를 할 때 평균 심박수, 전체 달리기에 이제 달리기 하나의 평균 심박수죠. 심박수가 160에서 180 정도를 사이로 오갔고요. 최대 심박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0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지금은 달리기를 할 때 평균 심박수가 150에서 170 정도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10 정도만 내려갔어요. 그리고 최대 심박수도 190 초반 정도, 190 초나 중반 정도로 역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달리기 할 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심박수가 높긴 하지만 그냥 저에게는 이 수치가 일반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심박수라는 수치를 따로 챙겨보지 않더라도요. 평소에 어떤 운동 기록을 좀 보거나 아니면 제가 느낌으로 제가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타고난 심박수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클 텐데 그런 거로 인한 심박수가 많이 좀 바뀌기가 힘들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봐도 크게 변화가 생긴 케이스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된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이 있는 반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의 변화가 없다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나 타고난 거에 의해서 심박수가 잘 안 바뀌긴 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10 정도가 내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긴 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조금 바꿀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을 때 달리기만 하는 혹은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러너분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근력 운동, 저희들이 웨이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웨이트 같은 것들을 달리기와 병행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어느 정도 내려가긴 하지만 여기에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로 안정시 심박수가 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근력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달리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달리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여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웨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웨이트를 하더라도 갑자기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추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심박수뿐만 아니라 혈압의 경우에도 좀 비슷합니다. 저는 약간 물려받은 게 있어서 저혈압기가 약간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이런 저혈압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되고 수치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혈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조심할 건 조심을 해야 되고 훈련할 때 이런 저혈압 기운을 느끼는 적이 지금도 종종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라는 운동을 치열하게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개선이 많이 안 됐다 그러면 운동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러닝 앱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제 스스로가 굉장히 다양한 훈련들을 경험해야 되고, 또 저도 성장을 해야 됐고, 러닝 유튜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다들 뭐 너 그냥 고작 그거 하고 뭐 앱을 만드냐, 겨우 그 정도 하고 러닝 유튜브를 하냐, 이런 말을 듣는 거는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요. 저에게 주어진 여력 내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훈련을 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가 크진 않았던 거죠.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우리 몸의 급격한 수치의 변화들은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전을 좀 볼 수 있어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거나 변경이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변경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타고난 몸, 이런 데로 통해서 생긴 어떤 그런 수치들은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저는 그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현명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제 물려받은 이 주어진 몸, 소중한 제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더 낫거든요. 나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거나 하다가 오히려 탈나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의사이거나 생체에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 혹은 저의 경험을 좀 전달하지만요, 그걸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저는 드라마틱하게 변경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쩌면요, 조금은 속상한 결론일 수도 있고요. 또 제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 또 저랑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제 몸에 한계를 매긴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노력하면은 서브3를 할 수도 있겠죠. 엄청 노력을 해야겠지만, 다만 유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제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 몸에 맞는 달리기를 찾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마다님에게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상황을 이야기 드린 거니까요. 우선 야마다님께서는 지금의 달리기를 유지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근력 운동을 조금 병행해 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